안녕하세요. 미스터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월세 상환법 얘기해 볼 건데요. 서로 좀 입장이 다르고 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과연 이 법이 지금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다들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 나눈 기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조선일보에서 보면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못 올린다 하고 여당이 입법 사고를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민주당하고 정부에서 갱신할 때 전월세 갱신할 때 2년 살고 나면 이제 내가 나갈 건지 더 살 건지 더 산다고 하면 이제 이 보증금으로 그대로 살 건지 조금 올릴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의논을 하게 되죠. 갱신 시 전월세 5% 이내 인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선일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조문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분명히 안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5% 올리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올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전세 기간이 끝나고 전월세 이제 올려야 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싸게 전세 들어왔는데 물가도 오르고 주변이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거 상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엔 공실이 많아서 싸게 들어왔지만 이제 주변이 막 상가가 활성화되고 좋아지면 주변에서들도 월세가 올라가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처음 입주할 때 좀 싸게 전세 들어오지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싸게 들어온 사람들은 싸게 들어온 대신에 좀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아직 상가나 이런 것들이 학원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들어와 있고 좀 동선도 불편하고 음식점도 잘 없고 그런데 이제 2년 살면서 차곡차곡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비싼 그 임대료를 내고 또는 전세금을 보증금을 내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이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면 이제 2년이 지나고 갱신할 때 집주인이 주변하고 좀 맞춰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시는 분이 자기가 이제 올려주기 싫으니까 그럼 이사 가야지 하고 찾아보니 주변이 이미 그만큼 다 올라서 어차피 딴 데 가려고 하면 그 돈을 줘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조금만 낮춰서 하는 뭐 1, 2천 깎아가지고 요 정도에서 하면 안 될까요? 하면 뭐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그 정도에 맞춥시다. 뭐 왔다 갔다 복비도 들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 보통 조율을 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좀 올려주는 상태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조선일보는 이제는 더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데 안 오르면 사실 전세가가 옆에가 안 오르면 더 올려달라고 안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올렸다가 괜히 다음번에 올라갈 때 그만큼 보상을 못 받을 거니까 남들이 안 올라가도 일단 갱신할 때 무조건 5%는 올려달라고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입자가 내가 NO 하면은 못한다 이거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올려줘야 된다고 안 했으니까 분명히 안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 5% 올리는 게 무용지물 될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말을 했더니 미디어 오늘에서 이제 조선일보가 뭐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고 조선일보의 황당한 전월세 상환법 트집 잡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5% 올릴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세입자가 NO 하면 못 올린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조선일보 너네 이상하다.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트집을 또 잡고 있죠. 네, 이 미디어 오늘에서 하는 말은요. 왜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세입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다 법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세입자랑 그 임대인이 서로 의논을 했고 합의를 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으로 몇 %까지만 올려 이렇게 하니까 그 퍼센트는 꼭 올리려고 하고 또 이거를 너는 반드시 수용해 라고 안 했으니까 나는 어쨌든 버티려고 하고 이렇게 의논되지 않고 서로 법적으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자꾸 싸우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여기서 이제 미디어 오늘이 하는 말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힘이 서로 대등하다고 하면 임대차 보호법이 없어도 원래부터 잘 그 의논이 되고 이게 갈 텐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힘이 더 세다. 그래서 임대인이 가격을 정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게 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아무리 작은 법이라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게 더 이상하다. 그 말도 맞죠. 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니죠. 게다가 임대차법 조항의 정확한 명칭은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이다.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권리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감액 청구권에는 관심이 없고 인상권만 규정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 얘기는 있는데, 뭐 감액되는 전세를 깎아줄게 살아주세요 하는 경우도 뭐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금액이 내려가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건 언급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상가 임대차법도 이렇게 5%만 올리는 조항 있지만 내려간 적은 없다. 근데 지금 5%만 올리게 해놓으니까 내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5%밖에 못 올리는데 지금 내렸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항상 5%를 맞춰서 올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서로 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뭘 할 수 없도록 법들이 다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지 여기 매경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제 전월세 상한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갱신할 때 5% 이상 못 올린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임대인들이 그냥 5% 안에서 올리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타이틀을 보면 세입자가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5% 넘게 줄 테니까 더 살게 해줘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도는 전월세 상한.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그 안에서 맞춰가야 하는 건데,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혼돈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예를 볼게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전세 사는 A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됐지만 A씨는 주인집에 먼저 연락을 해서 전세금을 5% 넘게 올려줄 테니 재계약을 하자고 얘기했다. 집주인은 찝찝하겠죠. 이거 내가 또 법을 어겼다고 뭔가 막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테니까요. A씨가 간절하게 부탁하니 그렇게 하기로 했다. 첫 입주할 때 시세보다 저렴했던 전세보증금 14억 원을 지금 현재 시세 수준인 17억 5천만 원까지 25%나 올려서 1일 전세계약을 맺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이 한번 학교 들어가고, 특히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년을 그냥 좀 한 곳에서 살아야 이게 제대로 되지. 2학년 돼서 3학년 되는데 딴 데로 전학 가고,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가는데 전학 가고, 이렇게 이제 못 하잖아요. 4년을 보장해준다 해도 지금 막 이사를 들어왔다고 해도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이사 갈 수 없잖아요. 6년은 기본으로 좀 살고 있어야 되죠. 그 전에 좀 이렇게 중학교인 아이 기르고 있었던 사람들 2년 지금 계약갱신 청구해가지고 앞으로 2년 더 산다 해도 고등학교 아직 졸업 못했어요. 그러면 이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걔가 졸업할 때까지 어쨌든 보장 받기를 원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 스스로 상한선 5% 넘게 재계약하는 경우가 속출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서로 합의를 하면 5%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지금 국토부에서 서로 5% 이상 세입자가 내가 5% 이상 줄게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도 세입자가 스스로 상한선 5%를 넘겨 재계약하는 경우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세입자가 임대차 입법을 알고 있고 이게 자기가 불리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했으면 뭐 그 이상을 올려줘도 된다. 대신에 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 1회가 남아서 2년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요번에 계약이 갱신되는데 5% 이내로 올리고 나 2년 더 살게요 하면 그 2년 살고 나면 끝나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주세요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이제 앞으로 한 3년 정도 아직 학교를 더 다녀야 된다. 그런데 앞으로 2년 살고 전학 가려고 하면 1년이 남으니 애매하다. 그래서 앞으로 4년은 더 살고 싶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2년 산 거를 내가 2년 살았고 앞으로 2년 더 살 권리를 주장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지금 2년 산 걸 제외하고 새로 계약을 이번에 돈 많이 올려주면서 계약을 새로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2년 후에 한 번 더 내가 2년 더 살게요. 5% 이내로만 올려주세요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년을 더 살게 되니까 총 지금 산 것까지 6년을 쭉 살 수 있는 그런 포맷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좀 올려주고 나중에 2년 후에 아마 전세가 계속 오르겠죠. 그때는 적게 올려주고 4년을 보장받아서 살겠다. 지금 이런 계획인 거죠. 자, 다만 집주인 강압에 의해서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5% 올려줬다고 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때 또 뭐 소송하고 난리 치겠죠. 그렇게 되면. 소송의 시대가 왔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좋은 유망 직업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현재 시장을 보면요. 이게 전세 매물이 부족합니다. 여기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 수급 지수가 186.9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100이면 반반이에요. 전세 매물과 구하려는 사람이 딱 맞는 지점이고 여기서 100보다 커지면 구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요. 200 가까워지면 집이 엄청나게 부족한 거예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 사는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집을 빼고 딴 데 가도 이사를 가기가 힘들죠. 앞으로 2년 후에 내가 지금 2년 더 살고 나간다고 할 때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런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전세 수요 대비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200에 근접했다는 것은 전세난이 심화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재계약을 위해 5% 이상 올려주는 거죠. 특히 세입자가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었거나 첫 입주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셋집을 구한 경우는 이렇게 좀 올려주고서라도 내가 그냥 살겠다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입자가 재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원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그런 경우일 텐데요.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보유세도 많이 내게 하고 여러 가지 제재들, 세금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딴 집 다 팔고 마지막 하나 남은 네가 전세 살고 있는 그 주택 너 나가면 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살래 하고 집주인이 말하면 집을 빼야 됩니다. 집주인은 애들 다 키워서 굳이 학군 좋은 그 동네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지만 내 집이 이제 그거이니까 거기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세금 문제로 집주인이 돌아오면 세입자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세 사는 B씨는 집주인에게 시세만큼 전세금을 올려준다고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다른 집 다 팔고 특히 지방에 있는 집이었으면 다 팔았겠죠. 그리고 대치동 집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했기 때문입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학군이 좋은 곳은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마치는 최소 6년 동안 거주를 원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대차 입법 이렇게 지금 시행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더 혼란스러울 뿐 서로가 맞춰가면서 이렇게 좀 의논해가면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정부가 법으로 규정을 지어서 오히려 더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면서요. 오늘 전월세 상환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